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방서, 방한용품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2로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집인의 복지에 증진하고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수집인에게 장갑, 우의, 신발 등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 방한 용품 등에 대한 지원과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연계한 안정용품을 지원하는 방안과 노인 일자리 사회 참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92로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의무 부과는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례 또 이렇게 내시는데 늘 이렇게 조례 내시는 걸 볼 때마다 늘 시민의 좀 구석구석 삶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의 의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늘 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수집인에 대해서 우리 안전용품 같은 거 기존 우리가 뭐 사회단체나 더 지원 나은 사항들은 없었나요? 아까 이제 우리 수집인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그동안 뭐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용품은 예산이 매년 한 1,600 정도 세워져 갖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00 정도. 2022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조례의 근거가 없었지만 그 필수
안전용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필수 안전용품이라는 뭐 조끼 같은 거 얘기하시는 네, 점퍼, 안전조끼, 모자, 전멸등, 뭐 손세정저, 마스크 등 뭐 다양하게 지원해줬습니다. 일부 그럼 방한용품 같은 것도 지원이 그동안 해 오긴 예,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조례에 담는다는 의미가 좀 있는 거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이렇게 좀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참여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을 좀 이게 뭐 정해지지 않지만 그분들을 한번 일자리에 한번 이렇게 참여를 시켜본 사례가 있나요? 사례보다도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서정동 행정민원 개장 할 때 이제 요 사업을 연계돼서 한번 그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아 갖고 그때 추진을 못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게 이제 광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게 이전 노인들의 또 젊은 사람들도 실은 이 수집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좀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침 일찍 뭐 출근을 하거나 교통을 할 때 보면 이분들을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분들의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거보다 더 강화시켜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좀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거꾸로 시민들의 또 이런 생활 안전도 좀 보장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안전이라든지 혹시 이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읍면동에다 이제 안전용품 배부할 때 네. 안전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좀 영위하기에는 우리가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조례를 가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라고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동안 평상시에 저도 느꼈던 그러한 이런 사례인데 아무튼 이런 좋은 조례에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신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좀 더 안전적이고 약간 일자리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정말 그 여전까지 늦춰진 거에 조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실태조사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된 사례들이 지금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안전용품 이런 거 교육하고 연계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폐지민 어르신이 79명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근데 이제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이 하지만은 100% 이게 반영됐다는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일반 사례 같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 구조를 보면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예방 교육을 하신 사례가 있나요?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그 방한용품이라든가 니아까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 교육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용품을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교육 예.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요. 그 일단 안전에 대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선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젊으신 분들도 노후된 트럭을 갖고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폐휴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도 좀 같이 여기에 녹여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각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적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활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움직여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도 없고,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피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보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읍면동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도 이분들이 분포도가 많은 읍면동이 있을 거예요. 뭐 평택시 전체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쪽에 좀 연결이 되면 농어촌 일자리 연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는 한번 좀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세우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그 시에서 지금 그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이제 조례상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다 담은 부분이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1년에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다 생계형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진짜 그 이제 그 재활용품 수집만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파악했을 땐 대략 한 45명 정도로 지금 저기 자료상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자리를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겠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당될 텐데,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니까 좀 의원님들이 좀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정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이게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직업인데 어떤 법적인 사실 보호는 사실상 없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사고 건수나 병원에 이송되거나 이런 직계는 혹시 읍면동에 가지고 있나요? 이런 사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죠. 예. 교통사고라든지 일하시다가 뭐 쓰러지시거나 이런 직계 하나도 없죠.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거는 잘 일단은 뭐 그분들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서정동에서 이제 그거를 안 해는 조건으로 연계되려고 한번 했는데, 이분들이 또 소일거리를 원하는 이런 형식이 돼서 그 당시에 못된 사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한 그 70만 원, 월 70만 원 받는 업종은 좀 많이 손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시 이 조례가 되면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직 그 사고 접수나 뭐 병원 이송 건수가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마 모르고 지나칠 건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런 건수에 대해서도 좀 읍면동에서 직계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를 저 개정하시고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분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좀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퇴실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세부 시행계획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애 책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2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시기를 4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 안정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의 질 제고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92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을 없습니다.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 규정을 정비하고 실태 조사 및 교육 대상자 확대 등 장기 요원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평택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최순자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늘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함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 조례에 좀 담아서 이분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조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내준 것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제4조 제1항 중 4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을 법 제6조 2항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5년마다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제가 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네. 노인 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6조가 개정돼서 그거에 따른 그 연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4년마다 하는 거를 5년마다 좀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에 따른. 예. 근데 왜 이걸 법 개정이 물론 뭐 법 개정이니까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장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세워서 변화의 물결을 또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충 답변해드리면 저도 이제 지금 이관호 의원님께서 뭐 3년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보장 기본법 제16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장관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준해서 이제 5년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같이 뭐 지방자치법에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장기요양원이 실은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그 장기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 이분들이 많이 수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나요? 장기요양원 분들이? 장기요양원 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몇 분이나 좀 종사하고 계시죠? 요양원의 종사자 수는 지금 1,224명으로 파악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로 1,224명입니다. 종사자가. 이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금 부족해가 지금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할 수 요양원에서는 그게 제일 부족하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처우라든지 그런 게 좀 안 좋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이분들이 좀 어려운 현실 그런 부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이제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나은데 이제 요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좀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주고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만족도도 좀 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주고 우리가 좀 계속 보호하고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뭐 우리 보면은 우리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담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우리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사례가 없으면 굳이 담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뭐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례보다는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시설에서 이제
그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이용자들하고의 그 관계 뭐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이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또 이제 그런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 그 이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안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전이 보장돼야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나갈 수 있는데 더구나 여기서 신변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처우 개선에 따른 뭐 임금에 대한 부분들,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제대로 신변 안전이 꼭 먼저 필수적으로 첫 번째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인권 보장도 당연히 거기 따라야 되고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제가 뭐 어떤 사례라고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뭐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를 한번 정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에 좀 치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다 이루어지더라도 이 두 부분이 무너지다 보면 우리 그 요양원 분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한 좀 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장기 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안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 그리고 교육을 여기에다 담으셨는데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하는 거를 뭐 지금 5년으로 뒤로 미루는 거는 조금 저도 이관우 의원님 생각하고 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5년마다 하던 거를 뭐 4년 만에 하고 4년 만에 하던 거를 3년 만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태조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저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나요? 지금은 이제 저 실태 조사는 등록돼 있는 요양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양원에 그게 등록된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한데 이거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이 조금 여태까지 실태조사를 이렇게 기관에서 안 해갖고 와서 이게 실태조사가 어려워서 이 조문을 넣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우리가 강정구 의원님이 개정하신 그 조례안처럼 수요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굉장히 가능한데 이거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는 조문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장기 요양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의 교육을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요양을 희망하시는 그 가족분들이나 식구들이 요양원에 이제 그 등록이 돼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급자 가족 그 장기 요양 기간 관리자하고 같이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내용은 이제 요양원보다는 이제 재가 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호자하고의 관계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임의 규정을 하면 할 수 있다로 하면은 네.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예. 그래서 수급자 및 그 가족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들어오면 정말 그 검토를 하면서 있어서
과연 이런 게 왜 이렇게까지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들어온 조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조금 의문이 많았었어요. 과연 이 장기 요양 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가 시설에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재가 시설한 분들은 그 가족하고 또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네.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 위주로 지금 교육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원 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복지재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갖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올해 네, 올해는 2천만 원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이건 전체 이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체 근로자들. 이렇게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기 요양 이용 종사자 수가 1,342명으로 동네에서 12월 말 현재는. 네네. 그럼 이분들 전체가 올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 세부 계획은 추후에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복지의 그 상임위인 만큼 다각도로 챙겨봐야 되고, 다각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최선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이게 올라왔을 때 저도 이제 우리 상임위의 거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런 시설들이 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들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신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요양요원들의 그 아까 1,300명 되신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 종사자 씨가 지금 현재로는 1,696명이고 12월 말에는 1,300 그 정도 됐어요. 굉장히 늘어났네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근무 연수도 있을 텐데 근무 연수는 혹시 그분들이 이직률이나 뭐 근무 연수는 좀 어때요? 보통 몇 년 정도 하시나요? 그건 파악된 건 없고 이제 이게 현재 이제 평택시에는 지금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생기고 나서 거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직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연령대나 뭐 근무 연수를 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대안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기초적인 게 좀 조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태를 조례가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지금 전체 다 그래요.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들이 기초적인 조사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